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02%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0.59% 빠지면서 1031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3000선까지 도달하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코스피의 수급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끌어주는 하루였습니다. 개인이 6,457억 원 물량 담았고요. 외국인도 883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 기관 7,453억 원 오늘도 매도 우위에 가담을 했네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 개인이 5,303억 원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2,794억 원, 2,319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난세용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한 해가 밝았네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네. 네, 지난주에 이제 작년에 뵙고 올해 네네. 처음 뵙는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와 오늘. 네. 일단 뭐 계속 원래 1월 초에는 지금까지 보면 이제 상승한 달이 많았었는데 네. 연초에 지금 보니까는 이게 좀 상승하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못하는 모습인데 오늘 장을 보니까 좀 이렇게 패턴이 좀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오늘 하루지만 과연 또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더 추이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도 의미심장한 한 줄평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을 해주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을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 줄평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평 신트로이카 장세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트로이카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네. 건설과 금융, 철강 이 세 가지 섹터가 좀 주목되는 장세였나요?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네. 원래는 과거에는 이제 트로이카가 건설, 금융, 무역인데 네. 사실 무역은 사실 요새 뭐 종합상사주들이 의미가 없고요. 이제 지주회사를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신트로이카를 쓸까 아니면 이제 블루칩을 쓸까 했는데 사실 오늘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블루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전자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또 그 중에서도 좀 빠진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제 오른 종목들이 건설주를 비롯한 건자재주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이제 장의 특징은 KCC가 오늘 목표가를 6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전일 종가가 30만 원이니까 거의 뭐 더블 정도 그 갭이 있다 보니까 오늘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KCC가 오르면서 이제 건자재들이 이제 올랐죠. 그래서 아마 3월 달에 대선인데 아마 공약들이 보면은 주로 이제
부동산 쪽에 아마 건설 경기를 좀 많이 확대할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건설주를 중심으로서 일단은 건자재들이 오른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금융주 보면은 어차피 이제 테이퍼링이 되면서 이제 금리 상승이 예상되니까 오늘 보면 이제 은행주들하고 보험주들, 이제 보험주가 오늘 일단 제가 이따 업종 분석을 할 테지만, 근데 보험주는 거기에다가 실손 그 인상률이 확정이 됐거든요, 거의.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호재를 인해 가지고 또 우리 손보주들이 좀 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주들이 오늘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기존의 블루칩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서 기존의 테마주들, 뭐 바이오주들이 오늘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게임주라든가 이런.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오늘 하루의 모습을 보는 게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또 패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거래소에서는 순매수지만 일단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역시 기관들도 뭐 거래에서 코스닥 순매도를 보였고, 그다음에 선물에 있어서도 일단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향후 네. 장세 자체가 지수가 좀 오르기에는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석대로 가면은 지수 관련주들은 일단 어떤 보합 내지 일단 박스권이면서 이제 개별 종목들이 계속 올라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작년에 워낙 이런 개별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좀 조심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은 장사 자체가 좀 이런 건설, 금융 이런 쪽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새로운 이 트로이카 장세로서 좀 새로운 테마들이 좀 주목을 받는 예, 한 해가 예.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엿볼 수 있는 오늘의 한 줄평 코너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 줄평 코너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1264-057을 꼭 입력을 하셔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세용의 투자노트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 시간에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하셔서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난세영웅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철저한 분석을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보시면은 지수가 코스피는 이제 강보합이고 이제 코스닥은 이제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어요, 하락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오르는 종목이 많았지만 기존에 올랐던 이런 테마주들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익 거래든 비차익 거래든 일단 순매도를 보임으로써 좀 더 상승세가 일단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차익 거래는 선물하고 관련된 이런 매매가 되고, 비차익은 선물하고 관련이 없는데 일단 비차익도 오늘 순매도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흐름은 약세 흐름이었지만 막판에 뭐 삼성전자가 거의 보합이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게 좀 선방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외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이제 오늘도 급등을 하면서 다우존스라든가 S&P는 일단 신고가 갱신을 했지만 나스닥은 아직은 신고가 갱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2% 이상 오르면서 오늘 보면은 뭐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환율인데 지금 거의 뭐 1,194원 오늘 이제 올라가 1,194원인데 아마 1,200원이 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좀 아마 또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돼서 환율이 좀 더 아마 우리 또 어떤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다시 또 올라서 76불까지 올라왔는데 유가가 어디까지 또 오를지, 지난번에 이제 80불도 돌파를 했었는데 80불 돌파하게 되면 또 어떤 경제적인 또 어떤 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시장에는 유가가 또 너무 올라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이러한 어떤 시향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일단은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 뭐 연말이지만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한 종목, 순매도한 종목을 봄으로써 이번 주에 한번 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시면은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삼성전자, 셀트리온,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하이브, LG 디스플레이, LG와 NC소프트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정도도 이제 목표가가 막 올라가고 뭐 계속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몇 년 동안 박스권에 있었는데 계속 목표가가 올림으로써 일단 LG 디스플레이에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에 참여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별로 없었어요. 카카오뱅크 한 종목.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계속 90만 원 넘겼다가 다시 오늘 또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28일 날 보시면 역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하이브, 카카오, 삼성 SDI, 일진 머티리얼스, 카카오페이, 한국전력인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제 삼성 SDI예요. 삼성 SDI가 아마 그 전에만 해도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이 거의 64만 원대에서 70만 원 이상 갔다가 다시 지금 하락을 하는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뭐 LG 화학이라든가 이런 우리 삼성 SDI가 많이 좀 하락한 상태인데 사실 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비교할 때는 삼성 SDI가 지금 저평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주가를 보면 지금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보면 이제 65만 원, 60만 원 넘어가려면은 계속 오늘도 보니까 매물이 나오면서 계속 65만 원을 못 넘기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매도를 일관했기 때문에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더 누르면서 매수에 가담하면서 아마 삼성 SDI도 조만간에 또 한번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조심되게 예상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 효성 첨단 소재, 두산 피얼셀, 코롱인도, 일진 하이솔루스, 금호석에서 보시면은 일단 석유화학 종목이라든가 네. 이 수소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9일 날 이제 대한항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또 우주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테마를 형성하다 최근에 이제 주춤하는 모습인데 또 서서히 이쪽에 좀 이렇게 매기가 보이는 모습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항공은 제가 계속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객 수요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화물 수요가 충분히 커버를 한다라 가지고 대한항공은 계속 레포트가 좋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거의 3만 원을 돌파를 못했지만 2만 9천 원대에서 계속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매도한 종목은 셀트리온, KT,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이때부터는 이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30일 날이 마지막 날이었죠. 그래서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솔루스 첨단소재, 삼성물산, 넷마블, SD 바이오센서, 이스페타시스에서 이스페타시스가 좀 눈에 띄고요.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매도한 종목은 카카오, 셀트리온 계속 팔고 NC소프트, 기아, 현대차, 삼성 SDI, KTNG,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도를 해서 뭐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난주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브,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팔았는데 역시 이 종목들이 이번 주 들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네.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라는 건 삼바라든가 NC소프트, 카카오, SDI, 셀트리온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산 종목들 보면 이제 유한양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한국전력,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금호석유. 금호석유도 한동안은 뭐 실적이 계속 뭐 최대 실적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마 네. 내년도 예측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호석유는 계속 이제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는데 지금 이제 매도한 종목 보면 뭐 일진 하이솔루스, 두산 퓨얼셀, 효성 첨단소, 코오롱 인도 해가지고 이런 수소 관련주들이 역시 한번 뉴스에 의해 가지고 현대차 제네시스가 수소차를 안 만든다 이제 연기한다라 가지고 그때 뭐 상하 프론테크 이런 정보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뭐 버틸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그 하방 경직성이 있었는데 일단 기관 외국인들은 일단 수소 관련주는 일단은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KT, 기아, KTNG, 두산중공업, 현대차를 매도를 했는데 이제 KT 지금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항공협회에서
뭐 미국 정말 건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5G 뭐 이거에 대해 5G에 대해서 좀 연기해 달라.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내일 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네. 5G 관련주들 또 내일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으로 가서는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셀튼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엔, ST팜, 오스테 임플란트, LX세미코, H로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들, 그다음에 게임주들, 그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네. 오늘 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랬죠. 그래서 아마 뭐 상장 폐지까지도 얘기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할 거예요. 이거 뭐 그렇겠네요. 상장 폐지까지 네. 최악의 경우에 상장 폐지인데 네. 그렇게 되면 아마 펀드의 손실이 클 것 같고 아마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어떤 시달릴 네. 것 같은데 하여튼 오스테 임플란트 한번 이거 종목 계속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 뮤직 스튜디오, 하나마이크론, 파인테크닉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일단 이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28일 와서는 LNF, 에코로 PM, 여기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매수들하. 그다음에 엔터 관련주 SM.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 뭐 LX 세미콘, 동진 세미캠, 첨보, 비덴트, HLB에서 또 HLB 지금 보면은 계속 네. 또 우리 이런 어떤 바이오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이제 노터스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9일 날은 그 매수한 종목이 겹친 게 없어요. 오히려 막 매도를 했어요. 보시면은 네. 오히려 이제 28일이면은 대주주 뭡니까? 대주주가 어떤 지위 때문에 네. 28일까지 팔아야 되지만 양도 셀을 안 묻는데 오히려 29일 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기관화 외국인들이 또 전략이 아니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오를 때 아마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윈메이드라든가 에코프레임, 동진 세미캠, 카카오 게임즈, LNF 컴투스 주로 보면 이제 게임주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즈, 알테오젠, 그다음에 메지온, 네. 다날, 주성 엔지니어링, 에코프로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단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날은 일단 KH 바텍, ISC. 그래서 KH 바텍이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인데 목표 적정주가 1위 종목이거든요. KH 바텍이 일단은 목표가를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KH 바텍이 1위인데 일단은 이날 기관화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함으로써 KH 바텍이 일단 상승률 1위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윈메이드, LNF, 오스코테, 엘코포르, 알테오전 해가지고 알테오전을 계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스코테, HLB에서 또 바이오주들을 매도를 하고 있고 게임주, 뭐 윈메이드를 계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내일 보면 이제 CES가 또 시작이 되고 또 조만간에 JP 모건 그다음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아마 또 이런 거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오히려 그런 어떤 그 행사가 있기 전에 또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정리를 하면은 코스닥에서는 매도한 종목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도한 게 이제 매수한 게 없고 이제 겹친 종목들이 뭐 HLB, 셀트론 헬스케어, 에코프로이마, LX세미콘, LNF,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비덴트, 동진 세미캠. 또 동진 세미캠도 그 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네. 사실 또 오늘 뭐 그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이제 동진 세미캠도 하락을 했지만 이미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수한 종목 보면은 ST팜, 오스템 임플란트, 첨보, SM, KH 바트, ISC인데 역시 오스템 임플란트에 아마 기관 외국인들이 타격이 크지 않을까 네, 기관과 이렇게 외국인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보이네요. 그래서 네. 매도한 종목은 에코프로, 위메이드, 알테오젠 이 종목들을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겹치는 거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습니다. 지난주에 27일하고 28일 날 목표가를 올린 종목이 4종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전부 다 올랐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렇네요. KH 바텍이 8.76%, LIG 넥슨은 2.54, SD 바이오센스는 0.9%, LG 디스플레이가 무려 4.68% 올랐거든요. 네. 이미 지난주부터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사인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KH 바텍이 새로운 선수를 등장함으로써 일단 소리 소문 없이 또 8%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네요. 우리가 이런 이제 목표가 올리는 종목들이 전부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좀 최근에 어떤 그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가하고 목표가 대비 갭이 큰 종목들. 오늘 이제 KCC는 저도 사고 싶었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그거 보다가 하다가 이제 놓쳐버렸는데 네. 일단 이제 목표가 대비 갭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전에 한번 LNF도 목표가 올렸는데 그날 급등을 한 것도 이 목표가 대비 현재가 너무 갭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네. 종목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를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목표가를 상향 종목을 왜 하냐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목표가하고 현재가 갭이 큰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로 봐야 되거든요. 보통 50% 이상 나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뭐 2만 원인데 지금 만 원이다. 그러면 그건 100%고 50%면 네. 12,000원인데 18,000원이다. 근데 50%거든요. 이런 50%이라는 종목들을 또 추려서 보시면은 그 종목들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시초가에 사가지고 그날이라도 단타를 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보통 동시효과 전에까지도 그를 분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는 이제 정성이 필요한 거죠. 일단은 1위 종목이 KH 바텍인데 일단은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 1월부터 비중을 늘리자 폴더블 힌지 매출 비중이 70%를 넘어가는 가운데 월별 출하추이가 여전히 강세다. 이제 힌지하면 일단 우리 경첩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접는 부분 그거죠. 네. 그래서 내년 4세대 제품 출시가 올해죠, 올해. 네. 6, 7월로 예상이 됨에 따라 1월부터 관련 기대감의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우리 OP 목표를 14%, 6% 상향 조정을 하고 1월이 매수 적기다. 이런 레포트 나오자마자 올랐죠. 그래서 그렇네요. 비수기 같지 않은 비수기. 통상 4분기는 재고 조정 영향 크나 동사의 올해 지난해에 일단은 4분기 실적 감익은 제한적이다. 힌지 매출이 70%를 넘는 가운데 갤럭시 폴더블 폰의 월별 출하가 여전히 강했다. 10월에 이어 11월에도 140만 대를 유지했으며 12월에도 100만 대 이상을 추정을 하고 올해 1분기도 계속 가파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출하량 감소가 크지 않을 거라 얘기되고요. 그래서 1월이 비중 확대 적기다. 그래서 아마 2세대 2020년 9월 출시와 3세대 작년 8월 출시 전후 주가 추이를 되짚어 보면은 6개월 전에 저점이 형성됐으니까 이게 네. 이제 새로운 게 7월이 나오니까 지금 일단 매수 적기다. 저점이라 해서 얘기가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2022년부터는 독점적인 힌지 공급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이제 경쟁사들도 이제 나타나는 건데 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매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힌지의 뭐 태블릿이라든가 더블 폴딩 등으로의 어떤 팩터 변화를 인해 가지고 아마 부가가치는 좀 더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33,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힌지의 모듈 수익성을 반영하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업이익을 올해는 14%, 그다음에 내년에는 6% 일단 상향 조정을 했고요. 1월부터 신제품 기대감 반영 시장으로 비중 확대 전략 추천. 벌써 레포트 제목에 비중 확대 얘기 나왔잖아요. 보통 목표가는 올리면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비중 확대 얘기 나오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강한 그 어널리스트 의견이 들어간 거니까 네. 이런 거는 우리가 믿고서 사도 된다. 그래서 매출액이 계속 2021년도 그다음에 네. 내년도 2023년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023년에는 2021년 대비 거의 뭐 100% 이상 느는 거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거로 봐서는 PBR도 2.0, 그다음에 퍼도 지금 2021년에는 28이지만 2023년에는 10일 정도 굉장히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게 아마 반영이 되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삼으로써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삼으로써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분기별 실적 추이를 보면은 매출액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고 특히 영업이익률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실적으로 봐서도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도 일단만 폴더블 일단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스마트폰 내 비중도 계속 내년에는 1%에서 2020년 3%까지 늘어나는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폴더블의 다양한 폼팩터 확장성, 그래서 아마 이 접는 모습도 아마 다양하게 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그 동안에 이제 뭐 12월 초에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28일 날 화요일 날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 그리고 목요일 날 많이 샀어요.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많이 산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투신은 계속 팔다가
24일 날 좀 샀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사기 시작했고 대신에 연기금 정보가 있었는지 12월 말부터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그렇네요. 때는 아마 연기금들의 아마 정보가 좀 빠르지 않았나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12월 21일부터 바텍은 계속 7일 연속, 8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보시면 22,400원에서 27,700원까지 거의 네. 뭐 8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른 모습을 보인 주가였습니다. 그다음에 차트를 보시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제 26,700원을 지난주 목요일에 찍었는데 이전의 고점이 31,000원 정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시간을 둠으로써 일단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SI가 이제 거의 70선에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불꽃놀이 구간을 즐기다가 이제 언젠가는 빠지겠지만 일단은 KH 바텍은 이러한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돌아서지 않는 한 일단 좀 급등은 아니라도 아마 우상향 추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KH바텍 정말 최근 거래일 살펴보니까 오늘만 좀 조정을 받고 9거래일 연속해서 좀 빨간불 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적정 주가 상향 종목 중에 하나로서 또 전문가님의 권유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과 전문가님의 투자 노트 살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1264057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네. 네.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은 이 증권사별 예상지수라고요. 네. 네. 시간이 남아서 이걸 이제 2부에 하려고 했는데 그럴까요? 이거 2부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네. 2부에 하시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인 종목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르게 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을 입력하신 뒤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부까지 전문가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진입을 하셨는지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고요. 뭐 비중에 대해서 아직도 현금 비중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분석에 도움이 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알려드렸고요. 바로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고민입니다. 클라우드 에어에 대한 상담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1,850원, 비중이 꽤나 큽니다. 5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에어 오늘 하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 1,470원 선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1,495원 선까지 또 고점을 찍기도 했던 클라우드 에어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34%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28일 부근까지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나타냈는데 그 이후로 5거래일 연속 좀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오늘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수가는 1,850원, 비중 50%.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이 이제 9월 17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9월 17일 날 보시면은 이슈가 있었어요. 이슈가 뭐냐면은 아마 LED 관련주거든요. 근데 그 LED 패키지 사업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영위를 하는 건데 이날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이제 또 자금 조달이 원활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신사업이 뭐냐면 이제 탄소 관련 그다음에 건기식 사업이었는데 네. 이런 게 부각이 되면서 9월 17일 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그 뒤로는 이제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였죠. 약세를 보여가지고 일단은 12월 초에는
1,320원까지 얘기를 하면서 거의 RSI가 이제 지금 저수지까지 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1,500원 이상, 1,600원을 이제 돌파하려다가 다시 지금 배당락되고 이제 1,485원대까지 왔는데 이분이 사신 가격이 1,850원이에요. 그러면 이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때 아마 9월 24일 정도 아니면은 아마 이날 아마 11월 초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11월 초에 아마 그동안에 이제 올라서 오르니까 이때 사가지고 오를 줄 알았는데 다시 이날 장대 음봉이 나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날 이렇게 만약에 양봉이 나가지고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올라가지 않고서 계속 여기서 이제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가지고 1,320원까지 왔었는데 그러면 1,320원이면은 거의 500원 정도 빠진 거니까 한 30%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하한가 한 번을 맞으신 그런 가격대인데 지금 이제 1,465원까지 와가지고 이제 상승을 이제 시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분이 비중이 너무 많죠. 1,850원이면 지금 거의 야간 400원이면은 30% 이상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현재로서는 상한가 한 번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뭐 충분히 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주가를 과거에도 보시면은 주봉을 보시면 뭐 3,000원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주봉해 가지고 계속 이제 상승 흐름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야 되는데 현재는 주봉에 있어서는 계속 하락했다가 지금 박스권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종목이 현재는 기간 조정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간 조정 후에는 충분히 상승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상승이 어디까지냐가 이제 중요한 게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1,850원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1,600원에서 1,700원까지는 아마 상승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600원 이상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가지고 일단은 1,850원까지 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1,600원 이상에서 좀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그때는 비중을 또 실어가지고 아마 단가를 낮춰서 대응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언제 또 급등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중에 한 전일 대비 20% 이상 한번 걸어두세요. 그러면 또 팔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에어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롯데렌탈에 대한 종목 상담이네요. 매수가는 54,100원, 비중 25%라고 합니다. 롯데렌탈 오늘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0.66% 상승을 하면서 38,200원의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흐름 살펴볼까요? 네, 38,000원이었던 시초가 장 초반에 소폭의 상승세 보였지만 37,850원 선까지 또 내려앉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장 막판에 또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0.66% 상승을 했습니다. 롯데렌탈 작년에 또 신규 상장한 종목으로서 매수가는 54,100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최근에 흐름 살펴보시면 28일 저점을 딛고 상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최근엔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수가는 54,100원, 비중 25%라고 합니다. 이분이 산 시점이 이제 54,000원이면은 거의 상장되고 나서 사신 거거든요. 네. 근데 공모주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공모주 투자자분들이 첫날이나 이튿날 전부 다 매도하고 나오는데 이분은 네.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사셨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공모주들이 공모가 대비 일단은 상승을 한 상태고 아니면 뭐 하락한다 하더라도 첫날 이튿날은 일단 개인들은 팔 수밖에 없고 개인들이 산다는 건 좀 무리수거든요. 살 수 있는 거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좀 더 아마 미래를 보면서 살 수 있지만 개인들은 대부분이 이제 팔고 나오고 실제로 보면 개인들이 팔고 나중에 또 락인이 걸린 물량들 보호회수가 해제되면서 계속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 종목은 보시면은 그 계속 오랫동안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박스권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잠시 반등을 한 게 42,000원까지 갔다가 계속 보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 37,000원에서 거의 4만 원대에서 거의 오랫동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아마 이 종목이 조만간에 이제 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언제 오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그 공모주들은 보통 그
한번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6개월 이상 이제 기다렸다가 점차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산 가격이 54,000원이 현재 4만 원이 안 되니까 거의 뭐 30% 이상 하락한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수급을 봤어요. 수급을 보니까 네. 연기금이 저 외국인들은 네. 이제 샀다 팔았다 하고 투시는 계속 팔지만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연기금이 지금 뭐 12월에 들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이때 10월부터 좀 사고 그러다가 이제 11월 초부터 계속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냐면은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이 사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연금을 매수세가. 사면서 네. 올리지 않고 조금씩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한번 연금이 팍 올릴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때가 이제 아마 물량을 받기 위해서 올리면서 아마 그때가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아마 연기금이 한번 쭉 올렸다가 네. 물량을 받고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확보되면 아마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더 지루하시겠지만 기다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비중이 좀 높지만 제가 볼 때는 현 가격대에서 저는 한 비중을 한 좀 더 올려가지고 한 40%까지 아니면 30%까지 채워서 단가를 낮추면서 연금이 한번 이렇게 올려가지고 슈팅이 날 때 빠져나가는 전략 아니면은 지금 샀다가 좀씩 오르면 또 단타를 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단타를 치려면은 계좌를 다른 계좌를 하나 트셔가지고 요새는 뭐 공모주 때문에 계좌가 다 복수 계좌 이상이니까 공모주를 갖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계좌를 좀 이용하셔가지고 롯데렌탈에 대해서 요 가격대에서 좀 샀다가 좀 오르면 팔고 그러니까 박스권 단타해가지고 단가를 낮추고 나중에 연기금이 한번 뭔가 보여줄 때 그때 같이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롯데렌탈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아스플로인데요. 매수가는 29,800원이라고 합니다. 아스플로 비중 25%, 오늘의 종가 상황, 오늘 아스플로는 2.6% 상승을 한 가운데 24,950원에 종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장 1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좀 꾸준한 상승세 보이면서 장 종가가 가장 고가였습니다.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12월 21일에 22,550원의 저점을 딛고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4,950원 오늘의 종가, 매수가는 29,8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25%.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종목도 이제 공모주거든요. 이 종목이 10월 7일 날 상장이 됐어요. 10월 7일 네. 상장해가지고 이제 이 종목은 뭐냐면 이제 가스 제어 시스템을 제어하는 회사인데 아마 이제 전자 부품주고 공모가 자체가 25,000원이었어요. 25,000원 해가지고 이날 거의 4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첫날 지금 거의 뭐 얼마가 빠졌냐면은 네. 잠시만요. 첫날 4만 원, 39,500원 갔다가 빠져가지고 28,000원에 끝났으니까 하루에 거의 뭐 한 30% 고점 대비 빠진 종목이거든요. 공모가 대비는 물론 25,000원 지켰지만 그 뒤로 빠져가지고 계속 이제 공모가 이하까지 내려와가지고 21,000원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12월 초에 좀 반등했다가 다시 지금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종목을 보시면은 12월 6일 날 이제 그날 8.4% 12월 6일 날 이때 올랐는데 이때 뭐가 났냐면 리서치 아름에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어떤 레포트가 났냐면은 전방 파운드리 증설에 따른 반도체 가스 공정 부품 사업 기대감이 부각이 된다라고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부품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이날 8.4% 오르고 나서 다시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그 리서치 아름이 그 레포트가 나오면 이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간에 그날 일단 시초가 23,100원에서 했다가 25,000원까지 한 8% 정도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뻗지 못하고 계속 하락한 상태인데 공모주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6개월을 기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모주에서 이미 10월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월까지는 뭔가 어떤 박스권 내지는 또 그동안에 또 오를 수도 있지만 아마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개인들이 일단은 움직이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아직은 어떤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추이를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이 3만 원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공모주 또 언젠가는 최근에 본 공모주들도 이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또 오르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종목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분은 보시니까는 공모주를 남들은 상장하면서 팔 때 사시는 경향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공모주가 네.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네. 노리는 것 같은데 좀 특이한 어떤 전략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성공을 했으면 좋겠지만 성공을 못하고 이제 빠졌는데 보면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공모주가 이틀 때까지는 이제 그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마 이제 장중에 빠졌다가 다시 오를 거를 알고 샀는데 그러셨겠어요. 그게 오르지 네. 못하고 빠지면서 계속 이제 지금까지 온 상태 같은데 네. 매수가 3만 원, 뭐 충분히 뭐 지금 2만 5천 원대니까 네. 뭐 20%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추세는 좀 상승 트렌드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6개월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아스플로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네요.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대원전선입니다. 매수가는 3,343원, 비중 3%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의 종가 상승 1,745원입니다. 0.58% 오늘 강보합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대원전선 오늘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하면서 1,725원 선까지 갔지만 12시 부근부터 좀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1,755원 선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21일 부근부터 좀 상승을 하는 추세로 돌아섰네요. 1,610원이었던 종가가 1,78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3,343원이고요. 비중은 그래도 좀 적습니다. 3%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익절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대원전선은 뭐 어떤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분이 어떤 면에서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실적이 아마 작년도에 이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8억 흑자, 2분기에는 11억 흑자인데 3분기에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실적이 적자 전환됨으로써 주가가 거의 이제 반토막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부채 비율이 높아요. 부채 비율이 164%고 유보율도 137%, 이게 높지가 않은 종목이고요. 다만 이제 펀은 34 정도 되고 PBR은 좀 낮네요. 약간 1.7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재무 자체가 좀 부채 비율이 높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수급에 있어서도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뭐 외국인하고 개인들의 싸움인데 이런 종목에 뭐 외국인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네. 결국 이제 개인들이 일단은 어떤 주가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분이 산 격이 3,343원이면은 언제냐면은 거의 네, 아마 3,343원에 5, 6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 5월이나 네. 6월 정도 사셔가지고 작년 5, 6월이요. 그쵸. 네. 거의 뭐 6개월 정도 해가지고 계속 이 종목은 뭐 주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하단에서 일단 박스권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서부터 1년치를 보면은 거의 이런 박스권에서 일단은 있는 모습이니까 더 이상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상승을 언제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아마 이 종목은 어떤 이슈는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는 좀 모습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일단은 저수지를 탈피할 때마다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시면 이제 상승률이 나왔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종목이 잠깐만요. 네. 네, 현재 대원전선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이제 우리가 3,340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후행 스팬이 요 까만 선인데 이 선이 이게 주가가 하락을 함으로써 하락을 하는데 억가오를 지금 뚫었거든요.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신호는 이제 올라간다는 그런 그 일목균형성의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 앞에 선행 스팬 이 가격대가 지금 1,700 한 1,65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격대가 1,740원이니까는 이 하단을 지금 이 오늘 종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확인이 됐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요 선이 지금 이제 121선 뭐 61선 이렇게 되는데 이제 61선이 지금 계속 저항선이 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61선이 1,820원인데 이 61선을 이제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61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지금 요 선을 요거를 지금 돌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든데 아마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1,800원대 돌파를 하면서 그때는 아마 상승 트렌드로 갈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목표 매수가가 3,343원이기 때문에 비중은 3%죠.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10%까지만 늘려도 비중이 3배 늘어나니까 지금 1,800원대에서 1,700원대에서 3,340원이면 약 2배이기 때문에 평단이 제가 볼 때는 한 2,000원 정도, 2,600원이니까 800원, 한 2,400원까지 낮춰주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어떤 계좌를 달려서 박스권 단타를 노릴 수도 있고 뭐 낮춰가지고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차트 모습은 그렇지만 과연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급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할 수도 있는데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일단은 좀 방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대원전선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다한 상담은 2부와 3부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2부와 3부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요즘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